안녕,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부부학교? 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부부학교라는 게리 토마스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남편이 신혼 때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톡도 잘하고 문자도 잘 보내고 전화도 잘하고 데이트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막 이러더니 결혼하자마자 그냥 일만 한다는 거죠. 여자들이 배신감 느끼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2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현대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9시간 일한다고 남편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쵸? 근데 부부의 정서적 삶이 결혼식 후에 확 변하는 걸 보고 엄청 놀랐다는 거죠. 뭐지? 결혼식 때까지 로맨스와 연모의 대상이었던 여자가 혼인 서약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초점이 사랑과 결혼, 아내가 아닌 사업으로 확 돌아가는 걸 완전 충격 띠용 해갖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흔한 병을 이 책의 주인공도 알았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샬럿이라는 사람이 알았대요. 남자에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 보고 완전 오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남자에게 로맨스는 휴가와 같다. 여러분 휴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휴가 때 되게 즐겁고 휴가 전에 준비하고 휴가 때도 완전히 인조이 하지만 돌아와서는 그냥 바로 back to work잖아요. 계속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휴가가 끝나면 남자는 금방 삶으로 복귀한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로맨스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왔는데 휴가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뒤에 보면 이렇게 남자가 약혼자와 뜨겁게 연애하다가 결혼식 후에 사업으로 관심을 돌리는 일은 꽤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69페이지예요. 나는 이것이 여자에게 분명히 상처가 되며 나아가 사기와 나 사기당했어. 사기 결혼이야. 사기와 기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한대요. 이 책의 저자는. 또한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에도 동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써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너무한데? 너무한데 이게 뭐 책이야? 어쨌든 네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원래 그렇대요. 할 말이 없네 정말. 근데 뒤에 이유가 나오네요. 나는 당신에게 이것에 관해서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해주고 싶다. 대부분 남자들이 일에 열심히 집중하는 이유는 남자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남자를. 근데 성공 욕구는 남성성의 선천적인 요소이다. 창조주가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흔한 시나리오가 있다. 아이들은 잘 자랐고 남편은 인생에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고 아내는 마침내 해변에 그 별장을 샀고 해변에 별장을 샀어. 또는 일을 줄이고 손자 손녀를 보러 다닐 마음의 준비가 됐다. 되게 좋다. 별장이 그 해변가에 그 집을 사고 되게 여유로운 상태에서 손자 손녀들하고 놀아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창업 계획이나 전혀 새로운 도전, 골프, 3종 경기, 헌 주택을 사서 수리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해서 아내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 그쵸? 남자들이 퇴직금으로 제2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여자들은 참 놀라죠. 이제 왜 그럴까, 이 남자가. 왜 그럴까?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도 여전히 다시 도전하시죠. 네. 많은 여자들에게 이런 행동은 노화를 부정하는 일처럼 보인다. 근데 그런 행동의 동력은 생물학적인 요소래요. 남자의 뇌는 모종의 사명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 마이클 거리엔에 따르면 남성성의 생물학적 중액에는 그냥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개인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다고 해도 나 죽지 않았어. 나는 더 할 수 있어. 나는 사업을 해서 다시 또 제2의 성공을 거둘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자들은 관계와 친밀함을 통해서 가치를 경험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인간의 생물학적 요인에 있다는 거죠. 남자들 안에는 이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그렇네요. 전성기가 한참 지난 코치들과 운동선수들이 내년에는 정말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종종 사양길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남자라고 다 그런 극단에 가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감정적으로 받아들여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신이 자녀나 손자, 손녀를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그 관계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것처럼 사업에 대한 뇌의 화학적 욕구를 멈출 수 없다 그런다 그래요. 우리는 여자들은 자녀를 챙기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남자는 자기 스스로를 더 성공하게 만드는 뇌의 화학적 욕구를 멈출 수가 없대요.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또 하는 것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네, 남편은 그 말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해변에서 많이 놀고 오래 걸으려고 하루에 3시간만 일한다면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그래서 해변의 나들이와 가족의 바베큐도 필요하지만 이런저런 일처리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어는 또 이렇게 말한대요. 남자들은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쪽으로 사회적 위계와 힘을 획득하고 구사하는 쪽으로 계속 자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느냐고 여자들보다 8년 더 일찍 죽고 인간의 다른 가치를 잃어버릴지라도 말입니다. 아, 너무너무 슬픈데요? 근데 독일의 옛 속담에는 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대요. 남자들한테 대의를 빼앗으면 남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사업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어떡하냐. 너무 슬프다. 마틴 루터는 5세기 전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한번 볼게요.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즐겁게 해주고 남편은 자기가 나가는 것을 아내가 서운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왔을 때 아내가 남편을 왔어요 이러면서 막 좋아하게 해주고 다 막 버릇 나와. 흔들어. 근데 왔어요 저 이러거든요. 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나갈 때 가지 마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집에 있을 때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죠. 아무튼 네. 아이고야. 그래서 그냥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즐겁게 해줘야 되고, 남편이 준 성취의 집념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집념을 너무 추구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가정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집에서 있는 시간들을 즐겁게 해줘서, 집에 오고 싶어 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 책 뭐지? 아무튼 네, 게리 토마스의 부부학교였습니다. 이런 남자들의 특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네, 우리의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네, 뭐 남동생이건 뭐건 다들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주고 여기 부부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책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만 봐서는 뻥 뚫어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약간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얻은 게 있어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되게 재밌어서 사업하는 것보다 더 재밌으면 또 집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근데 우리의 매력을 발산하는 하루가 돼야겠네요. 아무튼 또 다음에 여기서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뽀뽀 7번 해줄게요. 세븐! 좋은 하루 되요. 안녕. 사랑해요.